안녕하세요, 벤자민입니다.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은 나갈 때 옷을 꽁꽁 입고 다녔는데 감기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경기 지표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경기가 좀 어떻게 될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거는요, 각 크레딧 카드 회사들마다 10월 달에, 9월 달에 비해서 얼마나 딜린퀀시와 charge-off가 많아졌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인데요. 캐피탈 원 크레딧 카드에 의하면 10월 달에, 9월 달에는 딜린퀀시가 2.97%였는데 10월 달에는 3.17%로 올라갔다고 하네요. 여기서 딜린퀀시는 크레딧 카드를 쓰는 사람들 중에 30일 이상 연체가 돼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charge off는 그것도 지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이 회사들이 write off를 해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캐피탈 원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2.23% 크레딧 카드 쓴 그 액수에 2.23%를 charge off를 했는데 10월 달에는 2.93%로 올라갔고요. 그래서 딜린퀀시와 charge off가 모두 올라갔습니다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딜린퀀시와 charge off가 거의 비슷한데 딜린퀀시는 같고요. 9월 달하고 그 charge off는 9월 달에 비해서 0.1% 올라갔네요. JP 모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딜린퀀시는 9월에 0.9%였는데 10월 달에는 0.73%로 올라가고 charge off는 1.15%에서 1.19%로 올라가고 자, 제가 이거를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9월 달이고 이쪽이 10월 달인데 다들 9월 달에 비해서 조금씩 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여기 average를 볼 때 average delinquency가 9월 달에는 2.19%였는데 10월 달에는 2.21%가 됐고 average charge off가 9월 달에는 2.09%에서 10월 달에는 2.42%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전번에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리기를 원래는 연준에서 코비드 때 나눠준 돈으로 사람들이 그 돈을 계속 쓰고 있어서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나온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돈은 거의 다 쓴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크레딧 카드를 쓰는 걸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돈을 세이브한 게 없으니까 그 크레딧 카드로 계속해서 크레딧 카드 유스지가 크레딧 카드 사용 레이트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보여드렸었거든요. 저번 비디오에서. 그거대로라면 이게 얼마 동안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리밋에 도착하면 결국에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음에 보여드릴 차트는요. 이 은행들이 이 손님들에게 컨슈머 인스톨먼트 론이라는 거는 보통 자동차 융자라든지 집 융자, 모게지 융자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융자를 내주는 increase willingness to make consumer installment loan이라는 건 뭐라면 그 사람들에게 은행들이 보통 손님들에게 융자를 해줄 의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인데요. 자, 여기를 보시면 약 2020년 third quarter에 5.2%였는데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6.8%.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이 하강으로 하고 있다는,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서 점점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리세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세션이 오면 돈을 못 갚을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훨씬 조심스럽게 융자를 내주는 거죠. 그래서 윌링니스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좀 괜찮게 가는 것 같다가 세컨 쿼터에 18.6이다가 여기서 third 쿼터에 5.2, fourth 쿼터에는 마이너스 6.8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차트 크레딧 카드 연체율은 계속해서 못 내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려는 자세가 점점 주니까 그만큼 크레딧 카드 물론 하기도 더 어렵고 차를 사기도 더 어려워질 거고 이제는 돈을 확실히 벌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쉽게 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.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들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풋콜 레이시오를 보여주는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차트인데요. 지금 현재로 1.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. 거의.
그러면은 S&P를 베이스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지금 풋 옵션이 콜 옵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원래는 보통 평균 밸런스는 대체로는 사람들이 콜 옵션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보통 풋 투 콜 레이시오가 비율이 0.7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데 벌써 1이 넘으면은 풋 옵션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미 1.5 보시겠지만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근래에는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장이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볼 때 뭐 크레딧 카드 딜링퀀시라든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는 그 의지가 훨씬 약해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합쳐지면 회사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인베스터들이 투자가들이 그거를 예상해서 지금 풋 옵션 장이 앞으로 한동안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풋 옵션을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이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식을 매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 테이블은 지금 각 은행에서 그 연준이 이자를 피크로 칠 때 이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.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2023년이 끝날 때쯤에는 이 이자율로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도표인데요. 자, 여기를 보시면 CT 같은 경우는 5.5%에서 피크를 치고 내년에 아마 5.5%로 닿지 않을까,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5.5%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약 3.75에서 4%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또 올리고 1, 2월에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리고 골드만삭에서는 5.25에서 피크를 치고 내년 말에도 계속 5.25를 유지할 것이다. 그리고 웰스파고도 5.25에서 5.25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.25에서 피크를 치고 내년 말에는 한 5%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말에 세컨 해프에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이자율을 0.25라도 낮춰야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 중에 연준이 피벗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자도 조금 내리지 않겠냐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클레이에서는 5.25를 피크를 친 다음에 2023년에 4.5%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말해서 0.75 정도를 후반기에는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. 지금 피크보다 뒤에 엔드 오브 2023가 낮다는 것은 어쨌든 내년 말에는 이자를 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모두들 피크보다는 어쨌든 엔드 오브 2023가 조금씩 이렇게 0.75가 났던지 같던지 최소한 같은 수준을 레벨하든지 여기서는 더이치뱅크는 5%에서 4%로 거의 1%를 내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은 어쨌든 초반기까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피벗을 하던지 그 최소한 연준에서 이자 올리는 것을 멈춘다고만 발표해도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랠리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내년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예상한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당장 12월 달에 CPI, 물가 상승률,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PPI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보고 그것에 따라서 훨씬 이게 어떻게 될지 더 신빙성이 생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또 이런저런 테이블하고 도표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뭐 사실 이거를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앞으로 회사들의 매출이 줄어들 거를 예상하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 도표들인데요. 그래서 아마도 12월 그 4분기도 그렇게 셀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1분기도 내년 1분기에도 아마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희망에는 내년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내년 후반기 떨드 쿼터하고 3분기하고 4분기에는 주식시장이 좀 돌아서기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하고 좀 희망을 가져보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PPI와 CPI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테슬라 뉴스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. 그 첫 번째가 테슬라가 모델 X 3만 대를 리콜, 에어백 이슈 때문에 리콜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전번에 리콜했던 것과 똑같이 오버 더 에어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치를 보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
포인트는 테슬라가 리콜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 뉴스는 다행히도 저도 이거는 항상 걱정했던 건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.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. 예, 이 기사에 의하면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몇 명을 점쳐놓고 있다.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무슨 일이 나더라도 그게 큰일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. 네, 오늘 세 번째 뉴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주가가 15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. 모건 스탠리가 결국에는 앞으로 12개월 타겟으로 330불을 잡고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150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. 금요일날 테슬라가 178불 40에 달았으니까 아직도 한 28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것은 12개월 뒤에 타겟이 330불이니까 거의 지금보다 70%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FTX 뉴스가 워낙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어서 FTX 뉴스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지금 FTX에서 이 파운더였던 이 사람은 사임을 했고요. 새로운 사장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말로는 5.5 빌리언 이 SBF에 의하면 50억 원어치의 재산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새로 취임한 사장이 재무제표를 봤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65만 9천 달러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 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만하고요. 날씨 추운데 몸들 조심하시고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